요즘같이 장이요, 조금 조정 장세에 들어갈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장이 열리죠? 그러면 제일 지루하고 따분하고 힘들 때가 아마 수요일이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날 저와 우리 명현진 전문가께서 아주 여러분들한테 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방송 준비했으니까요.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고요. 자, 일단 대가들의 투자 비법인데 대가는 아니고요. 또 비법, 그죠? 비법이라는 것은요. 일단은 공개되고 나면 비법은 아니죠. 그래서 그저 그냥 여러분들과 똑같은 개인 투자자고요. 그냥 기법, 그냥 내가 조금 더 알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좀 제공해서 좀 주식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방송을 드립니다. 자, 비법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오늘 또 첫 방송이고 가장 중요한 비법에 관한 이야기를요. 하나 하고 제가 또 방송 넘어가도록 할게요. 며느리하고요. 시어머니가 옛날에는 그잖아요. 우리 빨래터에 가서 그냥 그 물에 헹궈서 우리 빨래방망이로 두들겨서 그렇게 해서 빨래를 했어요. 지금처럼 세탁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좋은 세제가 있어서 빨래에 때가 쏙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저 흐르는 물에 그냥 그 빨래방망이로 좀 두들겼던 시절. 우리가 이제 그 백이민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흰 옷을 즐겨 입습니다. 그래서 1953년 전쟁 끝나고요. 외국 그 기자들이 우리나라 이렇게 딱 와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흰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야기가 자주 빨아입지도 않으면서 저 옷을 이렇게 흰 옷을 입고 다니지 그런 기사가 그 전에 아마 나온 적이 있었대요. 자, 어쨌든, 특이한 나라는 뭐냐면 지금도 똑같아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 깜짝 놀라는 게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뭔지 아세요? 도로에 딱 가면요. 차가 색깔이 딱 두 가지예요. 예, 그래요. 흰색, 검정색. 자동차가 도로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색상이 흰색과 검정색. 요즘은 가끔 이렇게 붉은색도 이렇게 좀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래요. 자, 그래서 옛날에요. 그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요. 빨래터에서 빨래를 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빨래를 한 건요. 마르고 난 다음에 보면 상당히 새하얘요. 깨끗합니다. 근데 며느리가 빨래를 하면요. 그냥 니리끼리 합니다. 빨래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그래서 옆에를 가만히 봐도 빨래하는 건 똑같이 하는데 그래서 며느리가 생각을 한 거예요. 아마 시어머니가 하시는 빨래는 아무래도 깨끗한 빨래, 더럽지 않은 빨래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날 빨래터를 갔어요. 가서 어머니, 제 빨래 어머님이 하시고 어머니 빨래를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바꿔서 빨래를 했대요. 그런데 결과는 똑같았어요. 어머니가 하신 빨래는요, 깨끗했어요. 마르고 난 다음에. 그러고 며느리가 한 건요, 그냥 때국물이 그대로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그때부터 물어봅니다. 비법이 뭡니까? 어머니. 그랬더니 그 어머니, 시어머니가 그냥 빙그레 웃으시더래요. 그러면서 때가 되면 내가 알려줄게 이러고서 이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제 80이 넘으시고 좀 기력이 쇠하셔서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그래서 임종 때 며느리가 시어머니 그 귀에다 대고 어머니 빨래 비법 이렇게 알려달라고 얘기하니까 시어머니가요 갑자기 이빨을 뿌두둑 갈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며느리는 화가 났어요. 내가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 특히 우리 시어머니 아주 극진하게 내가 모시고 진짜 친어머니 이상으로 모셨는데 그거 비법을 알려주고 가시면 되는데 돌아가실 때 그냥 이빨만 뿌두둑 갈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못내 서운했어요. 자, 장례를 치르고 이제 며칠이 지난 다음에 분이 안 풀렸어요. 분이 풀리지 않은 며느리가 빨래터에서 빨래를 합니다. 그리고 이 빨래 방망이로요, 좀 유난히 세게 두드려요. 그러고서 물에 헹궈서요, 빨래를 꽉 짜는 순간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며느리가. 왜 그런지 아세요? 빨래에서 무슨 소리가 나냐면요, 뽀드득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세게 짠 겁니다. 힘을 있는 힘껏 짜면 때국물이 쭉 빠지는 거죠. 어머니의 비법은 바로 뽀드득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비법이라는 게 지금 이 방송이
대가들의 투자 비법인데요. 비법이라는 거 사실 좀 단순한 거거든요. 복잡하지 않으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구하는 비법 그냥 기법이다 생각하고요. 꼭 참고하시라 말씀드리고요. 화면 좀 보실까요? 제가 이렇게 일단 타이틀 지난 그 성소장의 주식 천지 창조와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이제 새로운 타이틀로 이제 갑니다. 월요일 날 했던 거와 이제 별반 다르지 않는데요. 제 1편 가장 유능한 사람은 배움에 힘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오늘 제 1회 이렇게 이제 방송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했던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캔들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건데요. 캔들 강의를 그대로 해드릴 건데, 자, 화면 좀 볼게요. 일단 두 가지가 있어요. 지난 그 월요일 날 그 방송 여러분들 또 VOD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관통형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 보면 자, 후군형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형은 빼세요. 예, 형은 뺄게요. 그러면 형은 빼면 관통과 후군이 있죠. 그죠? 관통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전쟁 영화에서 보면 총을 상대편이 딱 쐈어요. 그죠? 일이 들어가서 뒤로 나오면 관통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군형은 이제 뭘 의미하냐면, 검은 흑자에 구름 문자니까 이제 소나기가 쏟아지기 전에 이제 먹구름이 끼는 거죠? 그래요. 무지개를 보려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비를 견뎌내야 되겠죠? 그래서, 자, 관통형과 후군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주가가 그렇죠? 우하향으로 주가가 내리고 있었어요. 주가가 내리고 있었는데, 일단은 이제 개파락을 합니다. 밑으로 개파락을 합니다. 그죠? 밑으로 이제 개파락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와 같은 이제 음봉이 다시 이제 발생을 해야 되는데, 음봉이 발생해야 되는데, 자,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요. 이와 같이 음봉이 발생을 하지 않고요.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요. 잘 기억하실 거. 자, 음봉은요. 시작과 끝은 어떻게 죠?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자, 그렇죠? 여기가 시작이고요. 여기가 끝인데 끝이라고 그러면 조금 웃긴가 봐요. 그래서 얘를요. 종가 이렇게 종이라고 써요. 종이라고. 네, 그래요. 좀 지울게요. 자, 그리고요. 양봉은요. 양봉은 올라가는 거니까요. 당연히 화살표가 우위로 그려지겠죠? 그려지면서 여기가 시가가 되고 여기가 종가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종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여유가 있다라고 그러면 HTS를 만들 때 미국의 어떤 그 바차트처럼 우리도 어떤 화살표를 좀 표시해 주면서 표시해 주는 그런 차트를 꼭 만들고 싶어요. 언젠간 좀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런데요. 이 차트를 가만히 보면요. 자, 일단은 주가가 좀 밀렸습니다. 밀리고서요. 갭하락합니다. 자, 갭을 합니다. 갭. 자, 갭하락해서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시작을 해서 주가가 밑으로 살짝 밀립니다. 밀렸다가 이내 주가가 올라오는데 어떤 식으로 올라오냐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어떻게 올라오냐면 자, 여기다가 제가 일단 이렇게 지휘봉을 좀 갖다 댈게요. 그러니까 음봉이죠. 그죠? 음봉 보이시죠? 자, 음봉의 중심 라인을 어떻게 해요? 관통해 버리는 겁니다. 다시요. 음봉의 중심 라인을요. 관통하는 그런 모습이 딱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관통형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서 잘 보면, 그렇죠? 사실은, 개파라겠지만 이 캔들을 위에다 갖다 붙이면요. 이 음봉 캔들과 똑같은 아니면 더 크든 그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겠죠. 자, 이런 그림이 나온 이후에요. 주가가 바로 올라가지는 않죠.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직전에 상단과 하단, 음봉의 상단과 하단, 즉 뭐죠? 여기가 시가가 되고요. 여기가 종가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시가와 종가, 상단, 그 부분을 자, 이런 모습이 나오면 여기서 매수일까요? 매수는 아닙니다. 이런 모습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주가가 이랬다가 관통형 발생하면 매수하면 주가가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는 않죠. 그렇게 주가가 어떤 교과서적으로 간다라고 그러면요.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들 돈 잃는 사람 하나도 없죠. 주가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듯 하다가 이내 밀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절대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제 기준은 그래요.
제 기준은 일단 매수는 아닙니다. 자, 그 후에요. 그 후에 보니까 자, 일단은 직전 그죠? 여기가 음봉입니다. 이 기준으로 음봉의 시가와 종가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시가를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매수 아닙니까? 자, 매수가 아니라요. 가장 중요한 건요. 이 자리는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죠. 결과. 자, 무슨 말이다? 결과가죠. 결과. 자, 얘가 지금 이렇게 끝났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날 이 친구가 이렇게 직전에 음봉의 시가 부분을 돌파를 한 것은 언제요? 3시 마감한 후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2시 50분에 동시호가라고 있어요. 동시호가가 있는데 동시호가 때 그죠? 2초, 1초, 0.5초 남겨놓고도요, 그냥 주가를요, 윗꼬리 만들어서요, 훅 밀어버는 경우를 저는요, 수도 없이 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요, 결과를 보자라는 거예요, 결과를 보자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됐더라도, 이렇게 결과적으로 종가가 직전에 음봉의 시가를 돌파했다라는 걸 알았으면은, 시간의 거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요, 그 다음날 언제? 그 다음날 아침에 시가를 공략하는 게 가장 좋은 매매 패턴이에요. 매매 기법이에요. 아셨죠? 시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가에. 아셨죠? 무조건 시가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모습 나오죠? 저쪽 하늘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리는 서광이 비치는 거. 자, 이걸 뭐라고 읽어요? 자, 뭐라고 읽죠? 자, 양봉이 4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렇죠? 전에 이야기했던 풍류 캔들 들어보셨죠? 그렇죠? 풍류 캔들이구나라는 거죠. 풍류 캔들. 자, 4개로 이루어지는 풍류 캔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걸 뭐를 읽어요? 양양.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꾸준히 강의 드린 거, 자, 한번 써볼까요? 자, 주식 나의 인생. 그렇죠? 예. FE. 이거는요, 라이프예요. 나의 주식 인생. 그래서 가운데 뭐가 들었다고요? if. 만약에가 들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되게 재밌네요. 이렇게 쓰니까. 자, 만약에. 자, 그러니까 1번 캔들, 2번 캔들, 3번 캔들, 4번 캔들이 있는데, if, 2번, 3번 중에 만약에 음봉이 하나 발생하더라도, 그거는 인정을 해 주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양봉 4개, 양양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양양, 그리고 음양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풍류 캔들이고, 그러니까 간단하죠. 주가가 우상향으로 올라갈 때는요, 음봉보다는 당연히 뭐가요? 양봉이 많은 거고요. 반대로 주가가 떨어질 때는요, 양봉보다는 당연히 음봉이 많겠죠. 그냥 간단한 거 어렵지 않아요. 음봉이 많으면 떨어지는 거고요. 양봉이 많으면 올라가는 거죠. 그래요. 자, 그런데 교과서적으로 보면은, 자, 이거는요, 거래량이 이렇게 발생된다고 그래요. 자, 거래량. 자, 가장 중요한 팁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들 거래량 이동평균선 보면요, 종가단순 심플이죠? 50, 20, 60, 122. 이걸 놓고 보면요, 거래량의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놓고 보면요,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딱 20일 이동평균선 하나만 놓고 보시는 거예요. 아셨죠? 여기 이제, 차트 HTS 나중에 열고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여기 50, 20 돼 있으면요, 여기다 더블 클릭하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50, 20 있으면요, 다 삭제하시고, 체크 빼시고, 20일만 하나 놓으시는데, 여러분들 되게 보시는 게 단순 보시잖아요. 단순 보지 마시고요. 뭐 보라고요? 넷사랑, 자, 지수. 넷사랑 지수를 보십시오. 넷사랑 지수 이동평균선 거래량의 이동평균선 20일만 놓고 보시면 매매하는데 참 편해요. 아셨죠? 편해요. 그렇게 꼭 보시라고 제가 팁을 하나 드리고요. 요것은 이제 아이들이, 그죠? 무슨 뭐 경제학과나 아니면 은행, 증권회사 취업하기 위한 아이들이 되게 이제 공부할 때 이제 교과서적인 내용은요, 이래죠. 관통형. 그러면서 여기서, 자, 여기 이제 중심 라인 관통할 때 거래량이 동반하고 십자. 그러니까 위에서 매수세가 팽팽히 맞설 때 또 거래량 발생하고, 그 다음에, 그렇죠? 직전에 시가를 돌파할 때 큰 거래량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거는 관통형 이렇게 배우죠. 그런데 이건요, 아무짝에 쓸 데가 없죠. 그죠? 이제 단지 제가 드리고 싶은 그런 강의는요, 캔들 4개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후근형은 어떻게 생겼어요? 반대죠? 자, 제가 미리 그려놨어요. 주가가 우상향으로 올라가는데요. 그죠? 우상향 올라가는데, 얘는요, 잘 들으세요.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랬죠? 음봉은요, 이렇게 내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내리는 거잖아요. 여기가 시작이에요. 여기가 끝이란 말이죠. 그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요. 종가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여기서 뭐를 했어요? 자, 갭을 수반합니다. 그죠? 갭을 수반해서 올라가서 시가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내 밀려버리는데 여기서도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관통형의 반대 후근형이니까요. 제가 여기다가 지붕을 딱 갖다 대면 무슨 모습이 나와요? 그렇죠? 중심 라인. 직전에 양봉 캔들의 중심 라인을 돌파를 해버립니다. 우하향으로. 그러니까 즉 우하향으로 뭐를 관통을 해버리죠. 그래서 요거는 그 관통형이라는 말을 안 쓰고요. 후근형이라는 말을 써요. 예, 후근형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이러고서요. 얘와 똑같은 그림을 반대적으로 그려놓은 건데요. 그럼 이렇게 나오죠. 그죠? 여기에 십자 형태 하나 나오고 그럼 기준은 어디다 기준을 둘까요? 자, 이 양봉에다 기준을 두겠죠? 자, 여기가 시가고요. 여기가 종가겠죠. 그래서 이걸 그냥 상단, 하단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단, 하단 이렇게 외우시는 게 편해요. 상단, 하단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가가요. 올라갈 때는요. 확실하게 내가 여기야라고 매수를 이 자리에 기준을 두고 매수를 하셔도 큰 문제가 없는데요. 요거는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자, 달라요. 물론 얘도요.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떨어지기 전에 떨어질 듯 하다가 다시 눌림 주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얘는요. 장중에 대응을 하셔야 돼요. 장중에 어떻게 대응해요? 이렇게 음봉이 발생하면요. 기다렸다가 내일 또 음봉이 개파락에서 떨어지면 그때 매도해야지.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요거는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여기가 시가요. 여기가 종가인데 시가 부분. 그러니까 주가가 갭상했다가 밀리고 잠깐 주춤하더니 주가가 이내 장중에 그렇죠? 밑으로 밀려서 이 부분 시가 부분을 자 일단은 우하향으로 밀려 돌파하게 되면요. 이거는 강력하게 그냥 매도로 응수하시는 게 가장 좋은 매도 방법이에요. 매도 아셨죠? 이때는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기준 잡고 무조건 매도입니다. 무조건 매도입니다. 아셨죠? 원래 원칙은 말이죠. 원칙은 이 기준으로 이게 이제 여기 빨간 펜이 있네요. 없는 줄 알았어요. 그죠? 자, 일단은요. 이 양봉을 제가 이렇게 그려놓으면요. 원래 원칙은 그죠? 갭상을 했기 때문에 중심 라인을 돌파해 버리면요. 사실상은 매도 맞아요. 근데 원래 지금 우리가 이제 교과서적으로 공부할 때는요. 후근형 하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그런데 이럴 때요. 과감하게 매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원래 교과서적으로는 이렇게 나와요. 자, 이와 같은 똑같은 반대 국면인데 그죠? 밀려나고 이렇게 밀려나고 밑에 거래량도 어떻게 나온대요? 똑같죠? 이와 마찬가지로 20일 평균 이동평균선 주가 이렇게 빠질 때 거래량이 동반된다라고 우리는 배워왔고 지금도 아이들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시험을 볼 때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데 이건요 실제적으로는요 오답이에요. 이건 잘못된 답이에요. 왜? 내가 몇십 년을 매매를 해보니까 이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니더라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재밌는 거 하나 있죠? 자, 아까 이야기했던 풍력 캔들 양양양양 있으면요. 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양양양양, 양음양양, 양양음양 얘기했듯이 음봉에서도요. 자, 똑같습니다. 2번과 3번 캔들이 양봉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 그리고 양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요, 나중에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 차근차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음봉은요, 자, 시간이 다 됐네요. 검정색이 있고요. 그리고 또 무슨 색깔일까요? 우리가 꺼목색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까만색 이렇게 얘기해요. 자, 같은 색깔이죠. 그죠? 자, 검정색과 꺼목색과 까만색. 자, 꺼목색은 뭐죠? 검정은 저 블랙 흑색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꺼목색은 우리가 꺼목 돼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제가 이야기하는 건 까만색인데요. 까만색은 뭐냐면요. 동트기 전에 상당히 어둡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까만 밤 이러지 꺼목 밤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는요. 양이기 때문에 그죠? 야 발음이요. 그래서 얘는 제가 뭐라고 올리냐면요. 까만색에 까를 줍니다. 그래서 까까까까, 까양까까, 까까양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주식하시는데 편해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계속 전개되면서 여러분들한테
풍류 캔들,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풍류 캔들이 있고요. 우하향으로 내려오는 풍류 캔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직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요. 제가 공개를 하겠죠. 그러니까 양봉의 풍류 캔들과 음봉의 풍류 캔들이 같이 만나는 접점, 그 지역이 강력한 매수, 그리고 그 반대의 위치가 강력한 매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자, 이거는 외워두시는 겁니다. 자, 양 쓰세요. 양. 그렇죠? 이거는 우상향입니다. 두 번째가요, 양봉과 음봉 하나 낍니다. 그리고 양음, 양양이 되겠고요. 세 번째 적으세요. 그 다음에 양봉, 그 다음에 음봉, 양봉. 자, 양양양양, 양음양양, 양양음양 이렇게 나오고요. 자, 요쪽에 음봉은요, 첫 번째 이거 쓰세요. 처음 듣죠? 까까까까 이렇게 쓰세요. 까까까까. 자, 두 번째. 자, 그리고요. 음은 그대로 씁니다. 까음, 까까. 그리고요. 세 번째 쓸게요. 까까, 까. 아, 그래요. 이 처음 까가 중요한 거예요. 아, 우리 감독님이 막 웃기 시작했어요. 왜 웃는지 모르겠어요. 자, 양양양양, 양음양양, 양양음양은요, 제가 전에 월요일날 그 주식 천지창조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까만색 약자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까까까까, 잘 까야 돼요. 진짜 잘 까. 잘못 까면 인생 조집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이 음봉,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 음봉을 어떻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주가가 우하향으로 내려왔다가 우상향으로 올라갈 때 이 음봉의 까까까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목표 지점을 이미 정해져 있더라는 그런 어떤 기법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고 강의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관통형과 후근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어떠셨는지요? 예. 오늘 30분 강의는요, 벌써 휙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그, 십자 형태, 십자형, 그러니까 밑꼬리가 긴, 그리고 윗꼬리가 긴 십자 형태의 어떤 캔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설명을 또 강의를 재밌게 할 테니까요. 그렇게 하시고요. 자, 이어서요. 지금 여러분들 자리에 잠깐 일어나셔서 주방이나 탕비실에 가셔서 따뜻한 차 한 잔 타갖고 오시고 메모지 펜 준비하셔서 이어서 우리의 미남 전문가, 우리 명현진 전문가님이 이 앞에서 지금 대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잠시 후에 여러분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뵙습니다.